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뭐 이제 네 분 발표하실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여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말씀하신다는 그런 뭐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연스럽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윤이리나 선생님이나 김나탈리아 선생님께서는 러시아와 한국어에서 그 시간이 거의 다 통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 그 선생님들 계시니까 너무 그 언어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난 한 번은 러시아어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러시아어로 하셔도 되고 또 한국어로도 하고 싶다면 한국어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디아스포라 협동과정이라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는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유학생들, 방글라데시, 또는 인도, 중국,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고요. 또 전남대 이제 대학원의 이제 심리학과나 또 문화인류공학과 이제 대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이순옥 여기 고려인 마을 해설사 지금 일에 대해 물론 이 자담의 준비 단계에서도 많은 이제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 대학원 디아스포라 협동 과정에 이제 BK 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이 자담의 주체 기관이 BK21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교육연구단에서 이 자담회를 주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광산구, 고려인 마을 이렇게 이제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지금 4시가 됐기 때문에 먼저 자담회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이 월곡동에서 이주민들의 또 직접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차례대로 네 분 선생님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두강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하시지만 여기는 이제 광주 이주민 종합 지원 센터라는 공식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두강 센터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대학원 디아스포라 협동 과정에서 그 북한 이탈 주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또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광산구 다문화 정책팀의 조민정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네, 원래 자료에는 이제 최와라 팀장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긴급한 회의가 좀 있어서 조민정 주무관님께서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신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구 재능기부단의 윤이리나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월곡동에서 고려인 어머니 봉사단 이제 꾸려서 지금 직접 단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나탈리아 단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최 기관이 전남대 BK21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 교육연구단에서 이제 7년 동안의 이 교육연구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지금 연구 교수님으로서 이춘호 연구 교수님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대학원생들도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여러 손님들 오셨고요. 또 여기 이제 또 소개할 분이 대학원 디아스포라 협동과에서 최근에 또
박사학위 받으신 또 선생님 양연희 박사님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다 열심히 이 설학방 자담회를 위해서 뭐 준비하고 또 말씀해 주실 분 또 여기에 총종으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참석자들 박수를 치면서 오늘 세 번째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담회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민의 봉사활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오래전부터 왔는데 이주민들 스스로 고래인 대부분 이제 고래인이시겠지만 고래인들 스스로 한국 사회에 또 광주 이 지역 사회에 그 선주민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또 큰 마찰 없이 뭐 갈등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청소하는 그런 활동도 해오고 또는 뭐 방범들을 또 결성을 해서 또 야간에 뭐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하고 또 선주민들하고 같이 방법 순찰을 하는 그런 여러 봉사 활동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주민으로서 이제 선주 지역사회에 있는 구성 선주민들과의 그런 그 교류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소통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직접적으로 이 지자체 연결 광산구에서는 이주민, 또 선주민들의 또 봉사활동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전덕환 센터장님께서 이 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 또는 선주민 간의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산구, 그 다음에 광산구 재능기부다, 고래인 어머니의 봉사단에서 일단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봉사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중요하게 이 올곡동이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겪은 경험들도 느낀 점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덕환 센터장님께서 광주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 포럼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는 처음에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의 활동들은 주로 그 타겟과 대상은 우리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하고 교회니까 어떤 그 선교 목적 내지는 뭐 이런 것에 타겟이 그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꼭 우리에게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적인 가르침 자체가 이웃과 또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돕고 협력하는 게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역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6년, 7년 동안은 그냥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이 동네 자체가 외국인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또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적응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지 또 무슨 의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기에는 너무 오해도 받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옷을 좀 할 수 있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빼고 저희가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물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지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나 우리 활동을 하는 우리가 오해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민센터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부터 사실은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주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함께 오신 우리 그 나탈리아 선생님도 아이들을 돕고 하는 것에 그 전부터 워낙 우리 고래위 마을에서부터도 워낙 오래전부터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함께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봉사하는 여러 가지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죠. 우리 외국인분들은 한국인과 법적인 구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언어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간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안내장이 이렇게 온다든지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걱정들 하시고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또 아픈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그런 아주 사소한 실생활의 부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제가 하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고 언어를 좀 더 잘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의 분들 중에서도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연결해드리고 또 사무실을 만들어서 찾아오기 쉽게 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서비스를 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분들, 또 언어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치료를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진료소를 운영을 한다든지 무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선생님들 다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들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치과라든지 또 다양한 과들이 있죠. 내과, 외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또 육체적인 노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몸의 건강에 항상 힘이 딸리시니까 영양제를 맞고 싶어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쉽게 와서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나탈리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어린이들 방과후 공부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한국 사회에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공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 치유라고 하기엔 좀 뭐하는데 그런 지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그런 것들에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만나는 어떤 접점을 저희들이 좀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또 이제 고래인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산에서는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아이들은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 그 프로그램 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들만 데리고는 또 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는지 또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마련한다든지 또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을 점점 키워낼 수 있도록
통역자들을 계속 발굴해서 한다든지, 지난번에는 이제 아직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시교육청에서도 차세대 통역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시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제 또 지원을 하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은 한국말에 워낙 또 익숙하다 보니까 좀 더 스킬적인 부분이나 고급 단어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실생활에 충분히 그 부모님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친구들의 가정들까지도 통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활 통역사, 저희들이 이제 생활 통역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이제 되어질 것 같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게 선주민과 이주민들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 사업들에 보면 그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선주민들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동네에 가장 숫자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고, 물론 이제 집이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지만 살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꽃꽂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인과 외국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인 봉사도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그 봉사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인 분들만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 이곳에 살고 계시는, 앞으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분들이 다 한국인들로 법적으로 다 한국인들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고래인 동포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이제는 봉사하는 그런 그 준비와 시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그런 생각들을 해서 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너무 길게 했네. 아니요. 센터 명칭이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오죠. 종합적으로 여러 영역, 법적인 체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언어 문제, 또는 심리적인 정서 문제, 또 그 대상도 성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문제까지 해서 전체를 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서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산구의 다문화 정책팀에서 광산구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봉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정 주무관님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정책팀의 조민정 주무관입니다. 저희 앞에서 많은 활동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광산구에서는 일단은 지금 주제가 이주민 봉사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5기 임기 2년에 5기 정도로 18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거를 이제 구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이번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국어 통역단으로 해서 이제 그 저희 명예통장단뿐만 아니라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이제 다양한 그 외국인 주민
하시겠다고 나서신 분들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20년도 4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자가격리 하실 때 그 어려우신 분들 소통 같은 게 많이 어려우시고 이제 입국을 하셔가지고 이제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이제 소통도 해드리고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그 공무원 담당 미팅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안내도 해주시고 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21년도 7월에 저희가 이제 건강부 재능기부단 이제 다음에 이제 이리나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주실 텐데 그 재능기부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15개국 현재는 100명 정도 이제 통역과 방범과 이제 기술 보유로 해서 봉사단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주로 이제 코로나 시점이다 보니까 자가격리나 역학조사나 아니면은 이제 선별진료소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통역 활동도 조금 이제 강산다드림 센터라고 해서 통역센터를 조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시는 그런 그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를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범 활동 이제 이주민이 직접 이제 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직접 활동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범 활동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과 이제 기술 보유가 사실 이제 외국인 분들께서 이제 각 나라에서 굉장히 그 재능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그 각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찾아내 나갈 생각입니다. 추진해 나갈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생각나신 거 나중에 또 생각나신 거 있으시면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이제 계신 청중분들의 이제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 또 있으면 같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두 분은 주로 현재 광주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광산구에서 이주민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소개해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봉사단이나 재능기부단에 구성으로 참여해서 직접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산구 재능기부단의 윤일이나 선생님께서 광산구 재능기부단의 활동에 대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 재능기부단 시작하자마자 뭐 외국인 중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주로 뭐 코로나 관련된 통역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임시 선별 진료소나 문진표 작성할 때도 통역했고, 그다음에 미팅록인 외국인 등록 그 외국인들이 한테 그 백신 예약도 사전 예약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경비사들에게 통역 많이 했고 역학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봤고요. 그러시면 더 이제 일단 좀 질문 내시면 제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예,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일단 이제 뭐 주민정사무관 주무관님이나 또 윤일이나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청이나 또 재능기부단에서 이주민 대상으로 뭐 하는 여러 활동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좀 준비하셨다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좀 궁금사항이 있어. 오늘 2시에 이제 일본 카와시키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레 와이관이라고 이제 제일한인이나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센터예요. 근데 그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등록 체류자에 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지자체, 해당 지자체 보건소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만이 백신을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등록 상황에서 지자체가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한다는 거는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당연히 하지 않겠죠. 자기 신분이 법적대가 노출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일부의 경우는 추방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한국의 경우에 올곡동이라는 동네 이주민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저희 저도 이제 궁금해진 부분이고.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검사를 하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백신을 맞으러 오거나 했을 때 그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단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에서 등록을 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등록 외국인의 등록 절차가 아니라 임시관리번호라고 해가지고 그 백신을 받기 위한 이제 검사 자체는 이제 그 익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백신 자체는 이제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1차 접종도 맞고 2차 접종도 맞고 3차 접종도 맞아야 되니까 그런 관리를 위해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 임시관리번호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병원에서도 접종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관리 번호를 등록할 때 이 사람이 이 체류 지 자격이 네네네. 뭐 미등록이다, 뭐 등록이다 이런 것들은 쓰게 하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등록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이미 그렇죠. 예, 등록 저는 번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가름을 하고 이제 미등록 외국인이시면은 이제 그걸로 관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임시관리 번호로 따로 이제 발급을 해서 이제 제가 그 여부는 파악을 합니다. 그 이제 불법 체류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이분한테 임시관리 번호를 지급을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은 그 외국인 그 과제 등록번호로 이제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 상황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이제 임시관리번호 부여를 해서 시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단지 이제 그 접종을 했을 때 이제 사실 그 노출이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주소 같은 것도 이제 그 알고 지내시는 분들 주소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본인 명의로 개통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도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 번호를 받으면 이제 저희가 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처나 이런 거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월급도 여기 와서 한국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저희가 막 그거를 신분 노출이 되는 데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절대 안 되니까 많이 백신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또 하나 코로나19 상황이 이후에 좀 이주민들의 봉사활동 이런 것도 좀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는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거나 후원해 주는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과 후 코로나 상황 전과 전후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인 어머니 봉사단 단장직을 또 맡고 계십니다. 김나탈리아 단장님께서 쭉 고려인 어머니 봉사단에 대한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Во-первых,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прощения за то, что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Еще плохо знаю корейский, вот нюансы. Боюсь, что не смогу донести. Поэтому буду говорить на русском. 처음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러시아어로 이제는 말할 거예요. 이제 또 많이 자세하는 것을 아직 한국어를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세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러시아어로 진행하겠습니다. По своей профессии я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математики. И вот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здесь, в Корее, я занимаюсь с детьми. Начала я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Приколе малый, и сейчас я занимаюсь уже с учениками нач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школы. 제 전공은 원래 러시아어 그리고 수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보름마을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었어요. И так как имею очень такие близкие, теплые отношения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и с их родителями, я делала посещени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каждому ученик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в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они живут, какие у них трудности есть, какие радости, для чего приехали, их цель жизни в Корее.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아주 뜨거운 따뜻한 관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마다 집까지 나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왜 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приехав сюда в Корею, тоже столкнулась с очень мног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и поняла, что я могу также помогать сво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в адаптации здесь, в Корее. 처음에 왔을 때 저도 많은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И так как из разговора с родителями поняла, что 90% родителей приехали сюда, в Корею, из-за своих детей, ради своих детей, и большинство хотят здесь остаться.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90% 다들 아이들, 자식들 위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들. Такж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Toyota Bank, я ездил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и доносила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есть в школе у детей. 작년에 대반대학교 담당자라서 어떤 모임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И вот на основе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ую говорил наш Муксаним, уже 3 года суще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Это рост и развитие личности ребенка», в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ой у нас уча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дети, но и их родители. Цель которой сблизить именн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родители, приехав сюда,
работая вот в эт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рутине, они как бы отдаляются от своих детей. И поэтому цель программы именно, чтобы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ли не только дети, но и их родители. 방금 정득강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아산재단에서 지원받고 있고 그리고 고려인 위한 적응과 선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목적은 그 부모님과 아이들 또 그 가깝게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가까운 관계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목적이에요. И также нами был создан фонд, родительский волонтерский фонд, где мы помогаем родителям, также детям. И еще наша цел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служить не только как бы вот, принимать помощь, но и послужить нашему району, Вальгуктону, ну и в Корее в частности. 그리고 우리는 그 어머니 봉사활동 재단이 만들었어요. 우리 목적은 또 그 도움이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곡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또 도와줄 수 있게끔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봉사단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3년 전에 이렇게 3년 전에. 그럼 여기 참여하신 분이 다 고려인 분들이신가요?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네. 그냥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질문.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광계주민 종합지원센터, 광산구, 그다음에 광산구 재능기부다, 그다음에 고려인 어머니 봉사단에 교육에서 간략하게 각 기관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활동 내용들 좀 들어봤습니다. 이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Можно по-русски сразу задать? Вы, получается, помощь и родителям, и детям, и получаете, и отдаете. У вас, получается, фонд есть только деньгами или, например, там, не знаю, вещами, какими-то услуг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Да, можно. 얼굴로도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돈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도움이나 아니면 옷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지. Просто детям понятно, родителям. 왜냐면 아이들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Потом шанту Вообще любую помощь. Вообще мы нуждаемся в любой помощи. И также, как бы, если есть как бы, люди, которые хотели бы помогать нашему фонду, очень было бы хорошо. И также, как бы, и родителям какую помощ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Да. какую фонд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Да. Психологи? Да. Есть у нас психолог, но он не русскоязычный. От программы,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у нас была «Рост и развитие личности ребенка», там у нас есть хангук психолог. То есть вам 전문가 필요해요. Да. 심리가 있는지 심리학 상담가 심리가 있는지 물어보셨다가 우리 그 센터에서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어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참고로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어머니 봉사단이 조직이 된 것은 그 우리 고려인 분들 중에서도 우리 나탈리아 선생님처럼 봉사를
소문나지 않지만 아주 열심히 잘 다른 고려인 분들, 엄마들이나 부모님들, 아이들을 잘 돕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제 눈에 보기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타나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나타나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나탈레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이 분들을 이제 함께 하는 봉사단의 당원으로 그렇게 이제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봉사단처럼 무슨 힘이 있는 어떤 분이 밀어주거나 뭐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돈이 많거나 또 막 조직적으로 뭔가 프랑카드를 걸고 신문에 내고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좀 격려를 받아야 되는 한국의 어린이날 같은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어린 아이들 중에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 이때 이제 엄마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머니 봉사단 안에 있는 그 멤버라든지 아니면 멤버가 아니어도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담을 받아야 될 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 봉사단에 정기적으로 와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해 주시는 저기 우리 마음 연구소라고 그 상담하고 남편분을 음악 치료하고 가는 부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강주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상담사 선생님, 음악 치료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사람을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혈액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주 작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1년 전부터 우리 그 어머니 봉사단하고 또 우리 이주민센터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그 혈액암 아이들 협회 거기에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소문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봉사단들 안에서도 다른 어떤 어머니 일부만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가장 크게는 우리 나탈라 선생님께서 상담을 아주 잘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랑 공부방에 함께 하고 있는 엄마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상담을 하시고 이게 조직된 이유는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도움만 받는 어떤 존재로 사실은 인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고 뭐에 나오고 그러면 한국인이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지 다른 식으로 기사가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은 고려인들 스스로 서로 돕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고려인 분들 안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런 거. 네. 아마 전두환 센터장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제 인식, 전반적인 인식을 보면 한국 사회가 그 이주민들을 지원해줘야 되고 후원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뭐 도움만 받는 사람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민단체에서.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이제 뭐 시나 구나 이런 이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되는 지원만 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아니라 이제 이주민들 스스로도 자기 집단 내에서 좀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근데 그런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이제 행정적인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의 지원도 당연히 이제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하나 궁금한 거 아까 광산구 재능기부당 활동을 이제 대해서 이제 윤이나 선생님이나 조민정 주무관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활동들도 대부분 코로나19 지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이런 그 여러 활동들을 지원받는 데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나 이런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사회 한국의 주민들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이런 백신 주의라든가 자가격리 활동이나 이런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민정 주무관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백신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다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거나 번역 어플을 이용을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소통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봉사로 이렇게 전담해서 해주시는 외국인 주민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감사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요청을 드리고 어떤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그 자가격리에 대한 절차를 전부 다 거의 알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가격리자 분들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은 이제 직접 거기 답변도 해주시고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뭔가 이제 해드리는 선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엄청 이제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의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활동에 대해서 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사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근데 코로나 매칭 되면은 사람들이 이쪽도 답답하시고 저쪽도 답답하시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소통다리로 이제 전사님이 우리한테 넘기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 러시아 말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기분이 좋고 이분들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라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전사님들이 항상 우리를 보면 아니면 전화할 때도 살려주셨다고 그런 말씀하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감사해요. 서로. 또 우리 청중분들에서 질문사항, 궁금사항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질문 부족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주신 거, 자녀 교육인지 건강 문제, 또 기사님은 네 번째로 방면에서 출발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투처해보면 그러기 말 연령층 보시면 대부분이 혹시나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노인들이 혹시 있나요? 특히 대비해줘 그래주면 한국 사회 지금 고령화 이런 과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말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건 어떠니까 지금 고려인 마을에 이주민들의 이제 구성에서 좀 모이나 이런 장년 이런 노인연층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젊은
그 이주민들이 더 많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리거든요. 제가 그 사비로 3, 40대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가족 단위 위주로 하신다고 해서 주로 젊으신 분들께서 아이랑 같이 이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20, 30대 고려인의 경우는 그렇죠. 고려인의 경우는 네. 가족 이주 단위, 가족 단위로 이주를 많이 해서 최근에는 뭐 제가 알기로 4세대가 월곡동에서 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뭐 3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또 월곡동에 같이 사는 이제 그런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시 이 단체 활동에 대해서 궁금사항 있으신 분은 또 네. 대부분 이제 내면의 활동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까지는 그 뭐 어떤 특정한 분야나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도움이 지금은 줄 수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부족해서 못 해주고 있는 분야 있으면 좀 궁금해요. 예. 먼저 스페셜 고려인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저희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광주가 굉장히 고려인 분들에게 있어서 유명해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숫자나 분포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인천 한방마을에 한 7,000명 정도, 또 안산에 한 12,000명 이상, 그리고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쪽에도 한 12,000명, 그리고 이제 광주가 4,500명, 5,000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해도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항이나 경주 쪽에도 5,000명 이상 있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지원 조례는 광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도시마다 고려인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들의 의회에서 고려인 지원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고려인 지원 조례는 다른 법도 비슷하겠지만 고려인 개인들에게 이렇게 어떤 뭐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교육이나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광주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충남연구원, 예전에 충남발전연구원, 지금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동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걸로 들어가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윤향희 교수님 계시는데요. 윤향희 박사님이 최근에 그런 각 도시별로 고려인 분들의 어떤 부분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보육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평소에 마음이 걸렸는데 우리 윤정희 박사님이 이걸 조사하시면서 저한테도 연락을 하셨어요. 봤더니 광주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도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에 관련한 보육비를 다른 도시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광주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시장님 만나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대상으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사용되도록 아마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는 지자체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데도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곳에서 애 키우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아프면 한국 아이, 외국인 아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아프면 그런 부분도 잘 협력을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 내는데 왜 우리 세금 갖다 쓰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같은 무식한 말이 없잖아요. 외국인들 왜 세금을 안 내요? 세금 다 내고 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먼저는 말씀 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짠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육 지원을 좀 잘 해주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외국인 아이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혼자서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한 달에 아이 키우기 때문에 저녁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딱 그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둘이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고래인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둘 유치원 다니는데 한 아이당 35만 원, 40만 원씩 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50만 원 중에 한 70만 원, 80만 원 아이 보육비로 내고 또 이제 새 들어 살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새 들어 사는데 한 40만 원 내고 그렇게 하고 보면 예, 먹고 살 게 없어요. 뭐 핸드폰 뭐 아니면 뭐 도시가스, 전기 이런 거 조금씩 아껴서 쓰다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광주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고려인 지원조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고려인들 딴 데로 다 가거든요. 예. 집세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세도 최근에 결혼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집을 알아보는데 결혼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집을 알아보는데요. 원룸 구하는데도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어느 사이 그 사이에 막 집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외국인들이 이제 집 안 주겠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게 외국인들에게 집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런 전화해보는 데마다 외국인이 집 안 주겠다고. 예. 그런 그 주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분이면 제가 괜찮은데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함께 사는 이 도시가 점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시나리오상 이런 문제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이런 점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네스 선생님께서 미리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쭉 월곡동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좀 직접 이제 두 분 여성님 같은 경우는 직접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또 그런 문제점, 뭐가 이제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주민들, 여기는 주로 이제 고려인뿐만 나와 계시는데 여기 고려인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주민들의 대사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실제 겪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조민정 주무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김나탈리아 선생님부터 광주에서 이제 살고 계시면서 느낀 꼭 지원이라는 말은 좀 예민하긴 하지만은 좀 뭔가 부족하다. 또는 어떤 우리가 이주민으로서 외국인 주민으로서 이런 이제 뭐 지자체나 외국인 주민으로서 생활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뭐 광산구나 또는 광주광역시나 또는 한국의 정부가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시간을 좀 버려드리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전등환 센터장님께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광주광역시가 아마 전국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다른 말로 표현은 지방정부죠. 지방정부에서는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2013년 10월에 시의회에서 이제 제정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제 알기로는 개정 바꾸는 이 일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2016년, 2017년, 18년에서 경기도 안산시, 또 인천광역시, 여기 이제 전두환 센터 말씀 그런 고려인도 그때 많이 살고 있는
이제 지방정부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그 조례를 기본으로 이제 해서 이걸 더 이제 발전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인천이나 경기도나 안산시나 김해나 경주시 이런 데서는 광주시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 내용들을 더 많이 이제 고려인 주민 조례에 넣어가지고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제 2013년에 했으니까 거의 한 8, 9년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배정 작업을 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보다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는 좀 생각이 좀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좀 하셨던 걸로 좀 필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원진이가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 이제 쭉 광주에 사시면서 느꼈던 좀 부족한 점이나 지방정부, 한국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계속 그런 관련된 거 계속 경영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자는 지원금이나 뭐 그런 거 다 갔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 가족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뭐 계속 뭐 세금도 내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등본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걸려도 안 걸려도 자가격리 안 해도 그 등본에 나오는 사람 인원수마다 다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 외국인들 보니까 이제 진료도 받고 뭐 자가격리 했는데 근데 한 명만 받고 있다 그런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재택치료 지금도 하잖아요. 그럼 재택치료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안 된다고 무조건 그 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뭐 그 일반적인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임신한 뭐 사람이나 아니면 모유수유 중이라서 뭐 병원에 가면은 실제로 힘들잖아요. 뭐 기저귀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집에서도 힘들 텐데 근데 밖으로 나오면 더 힘들잖아요. 더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이제 격리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아무튼 너무 더럽고 계속 뭐 뜨거운 물도 없고 뭐 아무튼 사람들이 못 살게끔 거기도 죽을 뻔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말고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니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집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바뀌어도 좋겠어요. 코로나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지금 너무 그곳에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지 아직은 생각이 좀 안 해봤고요. 혹시 다른 이주민들 고려인 말고 여기 이제 두 분들 이제 고려인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센터장님이나 이순옥 해설사님 혹시 여기에 있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주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의 상황도 어떠신지 해서 혹시 센터장님께서 질문 있어요. 목사님, 미등록자가 경우에는 큰 병이 걸리면 암 같은 경우는 치료받기 가능합니까? 치료는 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 이제 돈을 내야 무료가 안 되죠.
저기 보험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보험이 없이 치료비를 다 내셔야 돼요. 네. 미등록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나 그 불안하지 않고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동남아 쪽에서 오신 그 미등록 분들이 한 10분 이상을 알고 있거든요. 그 코로나 초기에 그 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아직 없었고 많지 않았고 한국에 코로나 환자가 막 생겨날 때 그분들이 다 미등록 분들이었는데 그분 중에 일부는 한국이 너무 무서워서 탈출을 했어요. 그때는 그 뭐 이렇게 벌금 물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 경우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가고 나시자 이제 거기가 많아지고 한국이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미등록자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고는 그 백신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들의 협조를 잘 이렇게 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분들은 나는 불법 체류자고 미등록자인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전화번호, 가지고 다니는 전화 자체가 자기 번호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걸 적어야 될 때도 이걸 자유롭게 적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공장이나 산업단체, 체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사실은 고려인 분들 항상 많이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나 동남아 쪽에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것 같고요, 상황이. 그러나 그분들은 주로 공장 근처에서 사는 분들이 많거나 기숙사에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가족 단위로 사는 우리 고려인 분들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팀 나탈리아 선 대답할 준비? Ну, во-первых, в основном сейчас как бы я работаю с родителями именно кореоинов, и сейчас у нас вот как бы идет разговор о том, что у них вот должно поменяться сознание того, что они здесь не просто как приехали тут временно, и что они как бы гости. То есть мы же кореоины, наши предки, они здесь когда-то жили, бабушки, дедушки, и то есть м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как на родину. И поэтому для этого, чтобы их сознание поменялось, что они здесь уже должны не только что-то получать от своей страны, но и послужить этой стране. 요즘은 저희가 그 고려인들 어머니들랑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지식이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려인이라서 우리 역사적인 거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해야 되니까 그 도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도 이 나라 위해서 어떤 도움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Ну, как бы вообще хотелось, какую бы мы помощь хотели бы получить, ну, во-первых, э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мамочек, которые не могли бы полной занятостью работать. 제일 첫 번째는 지원받고 싶은 거는 어머니들 위해서 일자리, 그 어머니들 그 8시간 다 일할 수 없으니까 그 풀타임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자리 지원하면 좋겠다. Также для вот,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стариков, общаясь с ними, и так как у меня мама сама в возрасте, ей 75 лет,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ких вот у нее
ее знакомых, с ними общаясь, тоже они вот как бы приехали и хотят помочь и работать до сих пор. И чтобы, если возможно, страна предоставила бы для таких вот в возрасте людей тож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чтобы они хоть немножко чем-то могли заниматься.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들 위해서 그 일자리 가능하시면 그 일자리 지원하면 더 좋겠다. 왜냐면 그 본인도 그 어머니 75세 어머니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는 사람이 또 그런 비슷한 나이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자기 가족들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Также очень много у нас здесь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воспитывают одни ребенка, то есть родители, воспитывающие одним членом семьи. Есть, конечно, очень много матерей, но есть и отцы, которые воспитывают одних своих детей. Тоже, если возможно, то какая-то льготы, какие-то помощи. 그리고 어머니들 한부모 가족,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만 그 한부모 가족 그 아빠들만 있는 한부모 가족 있고요. 그 가족들 위해서 지원이 있으면 좋다고. И так как у нас родители работают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у некоторых детей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 утра завтракать и даже есть, полноценно завтракать, да? И также ужин, потому что поздно приходят родители, и они не могут, то есть времени нету приготовить, и дети, они на таком вот сухпайке живут. И если, есть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могать тоже, у нас вообще в планах нашего фонда, это с утра хотели мы готовить завтраки и раздавать детям и также тем, которые не успевают с утра утром завтракать и идут на работу. Есть такой план.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서 부모님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아침밥도 못 먹고 그리고 저녁밥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그 지원 아니면 그 있으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봉사단은 원래 계획은 그 사람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간단한 도시락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한테 주고 아니면 그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밥 못 먹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도시락은 나눠주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И также у меня есть некоторые ученики,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то есть у них есть в семье дети инвалиды. И вот он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от страны, и поэтому родители, то есть мамы, они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вообще. И если есть какая-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мочь, то тоже инвалидам. 그리고 학생들 중에 그 아이들 그런 가족은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그 가족 안에서 그 장애인들 그 남동생 장애인들인지 그런 가족은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 장애인 때문에 어머니들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에서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있으면 더 좋다고.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일단은 여기 이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조민정 주무관님께서 우리 광산구는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우긴 한데 일단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네.
부총장님으로 모셔야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취업 지원 쪽으로 사업이 있기는 해요. 이제 결혼 이민자 대상이긴 한데 이게 또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 통번역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 일자리가 이제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지금 이제 지원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저희가 그 이런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단체분들께서 이제 그런 저희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워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 10개 단체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개 단체는 결혼 이민자만 하는 그런 아니요. 공모사업은 아니죠? 네네네. 외국인들이 다 포함이 네, 이거는 외국인이 포함이시고 이제 각 단체분들께서 이제 신청을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시겠다 하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공모사업 내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런 사업들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당 지원하는 그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은 지금 현재 6천만 원. 6천만 원. 네네. 전체 총 네, 총 합해서 6천만 원. 민간단체 공모사업 네, 예산 네. 6천만 원 정도. 그 센터에서는 주셨습니까? 저희는 그 중에 500만 원 정도. 네, 다른 지정이다 보니까. 이게 6억 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이제 초등학교나 그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어 교사를 이렇게 기간제로 모집해가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립 어린이집 이런 데는 보육비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지금 이 근처에 어린이집 보면 고려인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있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들끼리 놀고 선생님하고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데 다행히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한국말을 알면 그 애가 통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린이집 지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광주가 그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 13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거는 광산구가 시에다 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무교육 하는데 이제 유치원, 병설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사설, 민간 이런 데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도 뭐라고요? 보조교사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오후 2시까지 뭐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일자리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유치원 간 시간에 그 지금 인근 어린이집에 이 언어소통을 위한 뭐 고려인 선생님이 그렇게 보조교사로 배치된다면 그 원에서의 그 언어소통 해결이 되면서 또 나탈리아 선생님이 얘기한 일자리도 이렇게 제공되는 거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광산구는 정말 이거를 빨리 좀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연합회 측에서도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다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어린이집 지원과 그 교사 보조교사를 이 러시아어라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한 질문서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조민정 주무관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첫 번째 질문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이 어딘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게 보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 당국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언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미등록 이주자나 그다음에 사회 통합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당국에서는 하실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결혼 이주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직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강산구에서는 그 지원하는 직종 있잖아요. 그게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시관리번호는 저희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가 보건소 담당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실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그 시스템 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보건당국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미등록 이주자의 왜 이제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언어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사각지대 이제 무급적 아동이나 이런 이제 이제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은 결혼 희민자 대상 지원 직종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 공공일자리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강사를 하셔요. 이제 그 외국인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되시면은 그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그런 데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요. 이제 이 그 다문화 교육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번역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번역이 필요한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외국인 분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제 조금 언어 소통을 도와주시는 그런 또 네 질문사 하나 먼저 네. 공간 되셔가지고 아니 광산구 오늘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 사는데 교육적인 문제가 참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이 6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가 증설이 됐고 만약에 증설이 되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사장님이 이거이라 맞는데 이제 이건 현재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지금 현재 6천만 원인가 이제 다양한 혜택을 많이 주고 싶지만 그게 예산 부분에서나 그런 것들을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그러면 6천만 원 예산이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증설이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민들 내년에는 어떻게 얼마까지 증액을 해줄 수 있는지, 네,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그 돈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가 증액이 되고 이 또 내년에는 또 얼마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 증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년에 또 어떻게 유민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은 어렵네요. 청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서는 6천만 원에서 증가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동일한 그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은 이제 도와주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올리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설 결정을 또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에 6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광산구에 그 외국인 주민 조례 있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뭐 만들고 집행하고 데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법제도적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조직이나 인력 전담기구,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이겠죠. 사업 예산, 사업비. 그래서 저도 이제 조선고 광산 같은 외국인 주민 조례나 인권 조례요. 이렇게 이제 다른 뭐 광주의 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을 비교해 보면 그런 법제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그 현실적에 맞게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늘 부족한 거잖아요. 전담 기구도 아마 문제가 있는 거고, 전담 기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인력과 함께 사업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게 필수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 얼마큼 올려준다고 그 답변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화라 팀장님께서 오늘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시험에 들어가셨는가 모르겠네요. 팀장님인데 그런 답변을 믿지가 않지. 그렇죠. 네. 또 네, 저쪽 우리 모자 좀 있어요. 네, 학교 다섯 도서사원. 예, 진짜. 예. 우리 윤일이나 선생님. 담당해 주시는 김나탈. 고려마을 어머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코로나 시국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거 말고 문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어머님들은 되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나 또한 이제 그 소통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NK에서 함께 고려마을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싶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너무나 무서워서 오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봉사 이제 고려마을 어머님들께서 직접 그런 문학적인 접근에 대한 좀 배우셔가지고 소수마을에 그런 것들을 고려마을 어머님들에게 한국의 정서나 이런 그림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봉사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그거랑 전문성을 좀 키우고자 싶다 하시면 저랑 함께 그 부분을 함께 제가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고민들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하고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선생님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네. 그 작은 도서관.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끝나고 아이들을 내려오시는 피부과신 어머님들을 자주 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이들은 많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머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언어나 그런 부분이 저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려마을 리더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접근에서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림책을 아이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함께 연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기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학교와 협력해서 고려마을 어머님들이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한국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에서 고려마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습하시고 또 이제 배우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교의 생활 속에서 협력한다면 훨씬 고려마을 어머님들도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계시는 동안 또한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저랑 함께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 해보고 제가 보충 설명할게요. 필요하셨다면이 아니고 나탈리아, 내가 그 13년부터 가서 책 읽어주고 했잖아. 내가 한국어를 읽어주고 나탈리아 선생님을 통역하고 우리 그림책 동아리 선생님들과 그 일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그림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고려인 어머니들 대상으로 뭐 10차시든 12차시든 이렇게 훈련을 해서 고려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그 그림책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통역 없이. 그래서 한국에 관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저도 저희도 아니 같은 질문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저도 이제 하남중앙초등학교에 다녔고 작품회장도 했었고 저희가 파피루스 독서회 활동도 하면서 회장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남중앙초등학교는 대부분 한국 선생님 아니 대부분 지금은 이제 거의 고려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2, 3년 전까지만 해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희가 교실에 각반 교실에 들어가서 어머님들이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소통하면서 한국어도 빨리 배우고 또 언어적으로 소통도 하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니까 거의 한 교실에 한 학년은 3반이니까 3, 4, 12명 정도 어머니들이 거의 활동을 해주셨어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통이 이어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그림들이 유입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2, 3년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감이라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서 학교에서 너무 힘들다 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약적인 걸 해주고 싶은데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인원수를 25명으로 정했는데 지금 22명으로 했대요. 근데 학교에서는 더 많이 20명으로 하고 싶은데 충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다도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어찌됐든 3반이 돼야 되는데 2반밖에 못 됐어요. 올 1학년이. 근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또 안전적으로 교육받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고려인 어머님들이 좀 나서서 같이 학교를 좀 만들어가고 배우고 또 이런 교육적인 게 있으면 한 번씩 협업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 왜냐하면 그 3, 4년 전에는 한국 엄마들이 어찌됐든 끌고 갔을지는 지금 현재 1, 2학년 어머님들은 어쨌든 고려인들이 많잖아요. 학교의 중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엄마들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이 어떤 초등학교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오정서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국 사람 엄마들이 도와주고 있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어쨌든 고려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을 조금 메워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계기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남 중앙 같은 경우는 40%가 고려 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318명 중에 40%가 고려 있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야기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한편으로 그 어머니들이 너무 제가 옆에서 보면 어머니들이 너무 피곤한 부분도 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빠 엄마가 같이 들어오시면 아이들의 숙제나 또 생활 태도를 봐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어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데 아이들도 사실은 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숙제가 뭔지도 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는 또 성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년이 그냥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배워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은 한국 엄마들은 좀만 노력하면 될 수 있고 관심을 또 가지면 그런 모임에도 갈 수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것을 또 이제 언어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러시아 책을라도 러시아 책 좋은 책 사실 러시아가 책을 잘 만드는 나라예요. 아주 그림도 좋고 내용이 위대한 문학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가 러시아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책 굉장히 좋은데 러시아 책이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다 아니어도 광주에서 러시아 책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되보자라고 해서 러시아 책을 계속해서 조금씩 구입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그런 방법도 어떨까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학교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상상에서부터 저희가 하남중앙고등학교가 참고자 하고 유명해지려면 러시아 말도 제2 외국어로 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4시간 시간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도 학교 먹으니까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만 이제 하실 분들이 있다면 다시 논의해서 각각의 그 양면성을 아우면서 다시 있지 않을까. 우선은 같이 하실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좀 만들어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것만 다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저희도 러시아 말도 배우고 또 저희도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학교 독서 어머니 독서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인데 그냥 드는 생각인데 학교에서 좀 재정을 사용해서 러시아 책을 계속 좀 마련을 해놓으면 아이들도 빌려갈 수 있고 어머니도 좀 와서 볼 수 있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관장님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이야기 드린 말씀은 어떤 교육적인 큰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 한국 어머님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책 읽은 중에 들어가는 그런 저는 이제 그런 방법적인 게 아니었고요.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 그 어머님들이 고령마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영유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아기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업을 갖다 오신 힘든 어머님들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부분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3살 아니면 4살.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재정적인 부분이 약간 열악하신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보니까 이동하는 통로가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머님들. 그래서 그 어머님들과 소소하게 아주 그 작은 책 있잖아요. 한국말에 어떤 능숙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가 큰 그래서 그 단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학이 읽은 이 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기에 그 아이들이 영어책을 접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걸로 그 한 장이 그 단어로만 계속 돼 있는 그림책 있는 것처럼 한국어의 그 그림책이 아주 영화기에 필요한 아주 그냥 의성어나 불태워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엄마랑 함께 그냥 저희가 말하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적인 구조가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그 어떤 정서적인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상호작용이 저에게 되게 중요하니까 엄마랑 한국어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건 학교에 가서나 유치원에 가서나 또한 어린이집 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국에 사는 엄마와 함께 한국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있을 때 고려마을 어머님들께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부분을 좀 역할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해주시는 리더분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런 소통의 장을 한번 있으니까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어머님들이 엄마랑 아가랑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어머님들은 3살 아이도 있고 1살 아이도 있고 문화센터를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가랑 수업을 하고 또한 신체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교감을 느끼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고려마을 아이들이 엄마랑 아가랑 그 수업을 통해서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그 정서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쇼핑을 다니시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런 공간에 그런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훨씬 한국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 숙소 자유구조 안에서 그 부분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이런 허락이 된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오시면은 저랑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원래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우리 마침 그 홍사 리더님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기관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마을 어머님들과 영아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김나탈리아 단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Ну, вообще, очень хорошая идея.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от принимаете участие такое. Конечно, я донесу до мамочек, до их родителей. И если 그런 관심이 있어서 в 너무 будущем будем вместе сотрудничать.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하고 그리고 같이 하면 더 좋다고. 이게 이제 공공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라고 해서 책꾸러미를 주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나갈 대상자를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광산구 공모사업 중에 하나로 엄마랑 아가랑 하나 사업 제안서를 내가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김양희 선생님 아까 손을 들으셨는데 질문이. 저는 내용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사는 지역이 화순군입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 화순군에는 결혼이주 여성의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3주 전에 정말 충격이기도 하고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겨울철이라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집이 완전 전소가 되면서 정말 신발도 없이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과 남편은 이제 일하러 가서 없는 상태에서 셋이 탈출을 했고 이 추운 겨울에 신발도 없이 나온 이 사람들을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공동체가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란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긴급 지원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의 어떤 공동체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본인들이 베트남 공동체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 당장 죽어도 지원이 돼야 되고 후식주도 지원이 돼야 되는 이 모자 가정을 위해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요청을 해서 화순
화순에 살고 있는 한국인 결혼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 한국인 혹은 타 이주 여성들의 자원봉사 단체가 모두 참여해서요. 이 어떤 거주에 필요한 물건, 또 4살, 2살인 아이들에게 옷, 신발, 장난감, 그리고 주거용품 혹은 뭐 다른 용품들을 모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이런 저희 아이가 쓰던 장난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박스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누가 얼마나 갖다 줄까 했더니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관 협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군청 차원에서 이걸 지원 요청을 해서 군청에서는 이제 주거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대응되는 걸 보고 굉장히 이 공동체가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고 좋은데, 그렇다면 여기 고려인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런 긴급한 혹은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에피소드나 사연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혹은 시스템 매뉴얼이 예를 들면 갑자기 화재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정 폭력이나 폭행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이 형사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지원이 다 들어가줘야 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연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광산구에서 이런 그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긴급 지원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대상은 정확히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저희 갑자기 주거를 잃으신 경우에는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주거 지원, 생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할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뭐 실직이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이나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이런 정보를 조사를 해서 이제 추후 더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제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여기 서단봉 고래인 마을이나 여기 센터장 계시는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런 뭐 가끔 뭐 나눔 방송이나 이런 기사들 보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 고래인 독거나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뭐 아까 혈액 환자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이런 지원할 때 후원 활동도 하는 거 그런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센터장님 그 안에서의 그런 사례들 혹시 있으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동네에 불이 한번 나보면 예, 어떻게 되나 한번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래인마을 서단봉 고래인마을에 이천영 목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나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한 모험을 해오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그 시스템들은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렇게 막 박스가 쌓인 것은 또 다른 어떤 중간에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어떤 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단체나 센터나 아니면 뭐 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관련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열정 있는 분이 그 일을 연락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한두 분이 없으면 아무리 관공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무슨 센터들이 있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봉사단체에서는 혹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어떤 예. 긴급 아까 컨트롤 타워를 해주시면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곳들이 몇 군데가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은 난 적이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혈병 걸리는 아이가 있었다든지 사고가 나서 뭐 전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비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던 분이 모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이제 사실은 몇 분이 좀 계셨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제가 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적인 문제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죠. 부부간에 폭력적인 문제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문제로 이제 구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문제가 해결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갑자기 몸이 아파서 통장도 다 잃어버리고 또 뭐 병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주거비가 없어가지고요. 또 이제 그 단체에 연결해서 3개월치 뭐 주거비와 그 긴급 치료비와 이런 것들을 지원받게 해준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과 우리 고려인 동포하고는 사실은 법적인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이라고 해서 자격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 그 송정역 앞에 있는 다문화 가정 건강 지원센터 거기 센터장님하고 저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볼까도 해봤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다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서비스를 주고 주지 못하고의 법적인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월 27일에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2000년 무작위 강의 들으면서 메모해 놓은 건데 여기 고려인마을 사단법인 쪽에 누가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자면 고려인들이 월북동을 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여기 오시면은 기본 200에서 500 정도 가족 수에 따라서 그걸 통장에 넣어주신대요. 그러면 아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기반을 잡아서 또 소득이 있으면은 갚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빈손으로 와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로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례의 경우에 장례비 50만 원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기 목사님 표현대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치료를 해준답니다. 물론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모금 활동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요. 뭐 생일도 축하해주고 근데 이제 무조건 뭐 그 돈을 드린 건 아니고 이제 기반을 잡았을 때는 다시 갚는 것이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당신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또 돕자 해서 이분들이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 매달 그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에 가면 후원금 들어온 거와 사용한 거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관계되시는 분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고려인들도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구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나눔 하우스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려마을 그 사단법인에서도 이렇게 그 센터 내에 있어가지고 그 막 오신 분들이 거처할 곳도 없으면 거기서 전에는 한 2-3개월 이렇게 계시면서 이제 원룸 얻을 수 있으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광산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그런 나눔 하우스 우리 집에 있는 그 골목에 주택을 지금 구입을 했고 그걸 그렇게 나눔 하우스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면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 그걸 제공해 주시고 또 지원센터에서 뭐 일자리라든가 법률적인 뭐 그런 문제도 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 월곡동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51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광주 월곡동에 사시는 고려인 주민 그리고 구 또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좀 이주민 지원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딱 두 분에게만 제가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광산구 재능기부단 그리고 고려인 어머니 봉사단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일을 쭉 활동해 오신 가장 뿌듯한 또는 뭐 기뻤던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일이나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고려인이지만 근데 그 봉사를 주로 뭐 광산구에서 뭐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게 뿌듯한 점은 서로 그 양쪽으로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뭐 제일 기뻐요. 제가 뿌듯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통역할 때마다 계속 눈물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는 한국 쪽에서는 뭐 그 시간 낭비 안 하고 뭐 제대로 설명하고 통역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저기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라서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법적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물어보고 왜냐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역사 있으니까 뭐 제대로 다 물어보고 마음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제일 뿌듯한 점이 저한테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김나탈ия 원장님. Ну, самое радостное это, наверное, то, что ты помогаешь, и это людям нужно. 제일 기뻐했던 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다고. И также от того, что вот дети сейчас, у них мышление меняется, и они также хотят, как и родители, быть волонтерами, помогать другим. 그리고 아이의 지식은 또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 부모님 딱 바라보면 똑같이 봉사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끝났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이주민 지원 봉사활동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려운동이나 이주민 이런 연구를 해오면서 단순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 사회가 또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이나 또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도움을 줘야 되는 또 도움을 받는 또 시혜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 상황 속에서도 직접 당사자인 이주민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고 또 그런 주체적인 활동부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시선들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법제도적인 부분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또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사업들 인식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담의 이야기는 설 끝나고 오십시다.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춘호 연구 교수님께서 다 이제 또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2월 8일 오후 4시라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설 끝나고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치면서 오늘 자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